네, 2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50원 위에까지 올라왔고 국내 증시에서는 또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 이탈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1% 넘게 내리고 있죠. 오늘장 실시간 특징주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세 가지 특징주를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들어오나 한국정보통신 강세입니다. 한국정보통신 하면은 애플페이 이야기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짐작하실 텐데 드디어 국내 서비스 도입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정확히 언제다, 몇 월 며칠이다라는 걸 사전부터 말씀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불투명하게 이야기해오다가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오고 있다. 아직 네. 나오고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심사 다 끝났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도입한다. 네. 이게 국내 서비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저시죠? 그렇죠. 사과폰 유저시면은 이거 나오면 쓰실 겁니까? 써봐야죠. 좀 적극적이지도 않으시네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아이폰 유저들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작은 우리도 가서 찍는다. 네, 삼성페이만 그러냐라고 하는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서 오프라인이 먼저 되기 시작하는데 이 NFC 관련된 쪽은 좀 과거에 이어졌던 삼성페이 쪽과는 또 방식이 다르죠.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부분과 또 온라인 쪽도 잘 어떤 트렌드가 맞춰가는지 이거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존의 현대카드가 가져갔던 독점적인 상황들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마 카드사 전반적으로 펼쳐졌을 때 또 경쟁도 많이 이어지겠죠. 이런 부분들도 보시지만 중요한 거는 3월 맞아?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뭐 애플자만 붙으면 일단 좀 질질 끕니다. 맞아요. 애플카? 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사가 언제 힘을 받느냐 약간 눈치 싸움처럼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애플페이 관련주들이거든요. 오늘 장에서 또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애플페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찐수혜주들 무엇이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시장에서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도 이제 한국정보통신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네. 최근 들어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갔다가 좀 풀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하이크 코리아가 오늘 좀 상한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뭐 애플 액세서리 전문 기업을 인수했고, 또 NFC 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네. 작년 하반기에는 좀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뒤늦게 움직이면서 강한 모습을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최근에 코스닥에서 종목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또 이쪽으로도 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밖에는 뭐 이론이나 뭐 KG 모빌리언스 등도 상승하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삼성페이 쓸 때 이제 마그네틱 그것보다는 이제 애플의 NFC가 이제 보안적으로도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결제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물건을 100만 원짜리 산다고 하면은 0.15%를 고객이 아니고 카드사가 그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100만 원? 그러면 최대 한 1,500원 정도는 카드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NFC 단말기가 보유한 곳이 지금 뭐 전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한 290만 곳인데 10%도 채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가 제공해 줄게라고 얘기는 했어요. 1년에 뭐 100억 원. 그래서 4년 동안 400억인데 이 단말기가 하나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드는데 한 20만 원 잡으면은 1년에 100억이면은 1년에 한 5만 개 정도? 그러면은 좀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좀 그렇게 빠른 속도는 이렇게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작년 하반기에 강했던 종목이 강한 경우도 있지만 네. 작년 하반기에 강하지 않았던 종목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종목으로는 이렇게 좀
도입이 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은 계속 좀 살아 있어서 트레이딩 매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숨겨진 종목들의 발굴도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유효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애플페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벤사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파가 다른 결제주들에게도 다 영향을 주긴 했는데 김미수 대표님은 이번 정말 애플페이 도입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골라보자면 여전히 피지사 쪽에서 고르실 건가요? 그러니까 배는 오프라인이고 네. PG는 온라인이고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그 문제 같습니다. 뭐 아무리 애플페이가 좋고 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통장에 텅인데 아. 돈이 없는데 소비력이 그렇-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한계라고 보게 되면 지갑이 두꺼우면 뭐 핸드폰도 바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계속 관련된 소비 심리를 체크해 보는 게 제일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슈만 제가 한 3번 다룬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KG 모빌리언스 오늘 뭐 급등했네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싸니까 나오는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코나이가 코나이요? 네, 훨씬 더 낫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큰 그림상에서 한국정보통신을 비롯한 관련주는 거의 거기서 거기다. 안쪽에서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나이는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카드 제조사,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이제 온라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개인 보호 관련된 보안 기술이나 우리나라 또 최초 뭐 유일 뭐 이런 타이틀 다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또 하나 스마트키죠. 현대차랑 작년부터 공급이 들어가고 있는 스마트키가 이제 가면은 차문 스르륵 열리고 시동 걸리고 하는 변화를 봤을 때 이게 앞으로 확장돼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스마트키와 뭐 이런 페이 관련된 쪽이 접목됐을 때 가장 큰 스토리로 만들어 봤을 때 수혜가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코나이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코나이가 김포, 진천 등에 연간 8천만 이상의 카드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카드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특징주로 거론되는 것 같고 김민수 대표님 지난번에 KG 모빌리언스를 소개해드렸으니 오늘은 코나이를 공략해보겠다. 좀 바뀌어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이렇게 또 발굴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돌아온 대장주 에코프로 신고가 접근 중에 있어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고 매출이라던가 실적이 정말 퀀텀 점프했던데요. 네.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BM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21년에는 매출 한 1조 5천억 원에 불과했는데 네. 작년에는 5조 6천억 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에코프로 BM의 그 양극재에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5조 6천억? 근데 올해 매출 목표가 얼마냐면 10조 불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참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는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BM이 참 중요하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면은 양극재 출하량이 올해 50%가량 증가할 전망이고 또 가동 모멘텀이 1분기부터 좀 크네요. 그래서 뭐 캠7이나 캠5N 또 이제 뭐 충북에서 화재 관련돼서 그 부분도 이제 재가동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1분기서부터 가동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수 있구나 그런 일정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참 에코프로가 올해 한번 좀 칼을 빼들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양극재로 본다고 하면은 LG화학은 LG 엔솔이 배경으로 또 있죠.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또 뒷배경에 또 포스코 그룹이 있고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공격적인 투자도 하면서 굉장히 좀 뭐 점유율 싸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에코프로 BM 덕에 2022년 매출이 5조 원대까지 올라왔고 올해도 매출 한 10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네.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특히나 양극재나 뭐 소재주들의 흐름을 보면 네. 예전에 그 대장으로 보였던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아시잖아요. 예, 뭐 예, 예.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이라던가 LNF라던가 이런 네. 종목들 차트를 봤을 때 이미 고점을 뚫어낸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좀 박스권 상단에서 머물러져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왜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뭔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작용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 쪽에 보여지는 수직 계열화된 그리고 또 IRA에 충분히 대응했다라는 관점과 함께 에코프로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와 함께 아직 밑에 가려져 있는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를 따지게 되면 지금 그게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반영이 된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여기서 따라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네. 일단은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로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 저항이 좀 나오는 자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P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Q가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더니 Q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반응처럼 그에 따라서 이 소재 쪽들도 같이 출하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는 초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면은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게 됐었을 때 나오는 변화가 이게 끝이냐 또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관련 시장에서는 네. 중국 쪽에서 지금 거의 피 튀기는 경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잉 설비 투자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거 사가세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쟁이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유럽 쪽은 또 이번에 CRMA 법안을 통해서 오라고 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리튬 가격 추가로 하락 가능할 텐데 그러면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리튬가 하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누구는 박스권 상단, 누구는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술적인 저항대가 있다. 라고도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 박스권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팔고 또다시 하단 내려오면 사고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지금은 가능한 구간인 건가요? 앵커님 얘기 아니셨고요. 제가 뭐 그렇게 먹으면 뭐 다 좋죠. 네. 정말 최근에 이제 뭐 셀도 그렇고 뭐 소재도 그렇고 또 이제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뭐 동박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SK온이랑 포드 합작법인 설립 그 합작법인에서 그 장비를 95%를 한국산 장비를 쓰겠다라는 이제 뉴스도 오늘 나왔는데 그래서 참 장비 쪽도 관심이 필요하고 몇몇 업체들은 뭐 장비로, 12월, 네. 1월 또 좀 수주를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장비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유럽 그 CRMA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미국 유럽판 이제 IRA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IRA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 CRMA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게 그게 좀 차별점이 있는데 그래서 CRMA 관련돼서는 또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또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3사 중에서 또 올해 미국 내 수주 금액이 많이 늘어난 곳이 어딜까? 이렇게 간다면은 각 기업별로 상승폭에 왜 차이가 있었는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TCC 스틸을 최선우주로 꼽아주셨잖아요, 김민수 대표님. 그랬었나요? 네,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여전히 삼성 SDI가 뭔가 또 조인트 벤처로 커질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까지 같이 간다 그러면 아마 뭐 상신 EDP나 또 신흥 SEC 이쪽도 수혜겠지만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강자는 TCC 스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성과가 더 나올 걸로 보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TCC 스틸은 그럼 저항대에 안 부딪혔나요? 뭐 올라가면 항상 저항이죠. 근데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보면서 다음 단계를 보다 보니까 네. 지금 가격대 정도면은 아직 이격이 그렇게 많이 벌어진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한 13,000원대 정도까지 진입은 들어가지 않나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애 종목으로 TCC 스틸 13,000원까지 홀딩하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 뭐 급하게 따라가시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어서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참치빅맥 먹어봤니? 동원산업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기 전만 해도 참치빅맥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한국 맥도날드 인수를 이 동원산업이 추진하고 있다 네. 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뉴스 보니까 뭐 참치가 버거를 먹는다 뭐 이런 좀 자극적인 뭐 뉴스도 좀 봤는데 네.
일단 작년에 이제 동원산업이요, 이제 지주사가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식 역량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좀 작업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시너지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것 말씀드리면은 한국 맥도날드가 이제 작년 6월부터 좀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주관사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보면 이제 미국 본사가 제시한 매각가가 5천억 원 안팎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비 입찰 단독으로 이제 동원산업이 참여했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은 좀 시장에서 갔는데, 이게 햄버거 시장에서 빅5 중에 롯데리아만 빼고 매물로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1년여 동안의 작업을 거치면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KFC가 매각이,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 얘기 있고요. 또 이제 맘스터치도 지금 매각 중이고요. 또 지금 이제 하반기, 작년 11월에 매각을 좀 중지했었던 버거킹도 올해 또 하반기에 또 매각을 또 다시 또 인수자를 좀 찾으려는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햄버거 시장이 좀 포화됐는데 과연 시너지가 날까?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딱 맥도날드를 품는다? 이거는 당연한 대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사들을 천천히 봤더니 한국 맥도날드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네. 과연 이런 기업을 동원산업이 가져갔을 때 동원산업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이전에 그 스타벅스가 신세계품에 안기면서 약간 그 스타벅스의 감성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비난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요? 네, 굿즈 차원에서의 그런 비난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맥도날드도 동원 산업의 품에 안기면 이것도 고객 소비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던데요. 맥도날드에 뭐 충성 고객이 있었나요? 그거는 저요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만약에 버거킹하고 맥도날드가 있다. 네. 나 맥도날드만 가야 돼. 이러신 분이 당연하죠. 있나요? 그런가요? 네. 얼굴을 그렇게 뜨고 얘기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반박을 먹을 때.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원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를 찾아가서 먹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체제는 있고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매각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모펀드로 아까 이사님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회사가 들어갔는데도 이것도 가치를 올려서 팔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이러다 보니까 매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변화를 이끌 만한 어떤 제목일까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음식료 안쪽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게 되면 뭐 다양한 거 나오겠죠. 뭐 참치튀김이 안에 패티로 들어가든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은 더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 오히려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기존에 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맥도날드 패티 뭐 또 냉동이 안 된 거 이런 얘기들은 네. 좀 이제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동원 산업의 오늘 이슈는 단기 이슈로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좀 주가 차트 면에서도 시가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3년 동안의 적자여서 근데 네. 또 적자가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 좀 흑자 전환 좀 기대감도 뭐 갖는 것 같긴 한데 시너지 문제는 정말 뭐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좀 기대감을 오늘 좀 상승했었던 것 같고요. 뭐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이 1월 말부터 좀 매도하고 있어서 좀 기관 수급에 좀 개선도 좀 필요하고 또 주가가 오늘 고점 찍고 내려온 게 정확히 또 전고점이네요. 그래서 주가가 또 좀 이렇게 갇히는 모습. 그래서 앞으로 뭐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흑전 희망은 있지만 시너지는 글쎄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 가지 실시간 특징 좀 만나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